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학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국가정보학 역사와 핵심과 2021년도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 두 권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정보학 책은 역사와 핵심은 이론서고요. 민진규 국가정보학은 이론 요약 및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뭐 두 권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뭐 두 권 다 사기가 번거롭다면은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을 구입하시면은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강의를 다 함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의 목차입니다. 1편은 국가정보학의 이해, 2편은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3편은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국가정보학의 이해에서는 총 6개장인데 국가정보학의 이해,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런 학문이 나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고요. 2장은 정보의 기능과 이해입니다. 도대체 정보라는 게 뭘까?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이 뭔지, 자료와 첩보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2장 정보의 기능과 이해입니다. 정보의 기능과 이해도 매년 국가정보학을 다룬다면은 뭐 이 챕터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생산자는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기관을 얘기하고 정보 소비자는 정보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거나 또 집행한 정책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런 부분들 하는 때 활용하는 사람들로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각 부처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정보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각각의 특징들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첩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정보나 기술 정보에 관련된 첩보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수집하는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첩보 수집이고요. 5장은 정보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첩보들을 정보 소비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정보 분석이고요. 6장은 정보 생산과 배포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분석한 정보 결과를 가지고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보보고가 작성되고 또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정보 소비자에게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포할 것인가가 정보 생산과 배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국가정보기관이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보기관들이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직 군무원이 된다면은 뭐 대부분 이 업무 네이아스 1장부터 6장까지 관련된 내용만 이해하면은 사실상 대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2편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은 사실 뭐 국정원이라든지 안지사라든지 정보사라든지 뭐 일부 기관들의 일부 부서에서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뭐 시험 문제는 출제되니까 꼭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비밀 공작 활동, 정보기관들이 선정 공작이라는 정치 공작이나 경제 공작이라든지 준군사 공작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떤 요건에서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거의 한 100여 년 동안에 각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이 성공 및 실패한 비밀 공작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방책과 보안, 9장은 경제정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정보기관들이 요즘
단순하게 과거의 군사 정보만 수집하는 군사 정치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산업 정보라든지 어떤 거시 경제에 관련된 어떤 트렌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국제 무역 관계 수지, 국제 무역 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특정 반도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에 관련된 동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정보 활동입니다. 10장은 테러와 범죄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뭐 들어보시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에 지금 어, 돌입했는데 한 2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면 갈수록 테러 관련된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다양한 유형의 테러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부가 테러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정보전쟁입니다. 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얘기 77 뭐 대란이라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단순한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그런 전쟁보다는 각국의 지휘 통제라든지 어떤 첨단 무기들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전쟁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정보 전쟁인데 이런 정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유행의 정보 전쟁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쟁이고요. 뭐 국내를 보면은 뭐죠? 어,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우리나라 정보 전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다음 12장 국가 위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천년 로마 제국도 망했고 뭐 조선 500년 왕조도 망했기 때문에 어느 국가 체제든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존속에 극도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이 뭐 자주 오게 돼 있습니다. 자주 오게 되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세기 이후에 각국의 국가 위기가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유행의 위기를 발생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국가 위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편까지 보면은 국가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는 임무의 대부분들을 다 보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좀 시끄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서해에서 뭐 어, 우리나라 공무원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던 공무원이 북한 쪽으로 뭐 이렇게 어찌됐건 북한의 해역에서 발견되고 북한 군인들이 그 공무원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또 관련된 뭐 시신을 불에 태웠다 이런 얘기들을 뭐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이슈들인데 가감없이 지금 언론에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군과 또 정보기관들은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또 왜 북한 해역에서 나타났느냐? 실족해서 간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자진해서 울부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이슈들이 국가 위기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아, 뭐, 뭐 모든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뭐 하여튼 복잡한 이슈가 있는 거죠. 다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기관들을 수립하고 발전해 왔는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3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기구, 북한의 정보기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주변 사강들이죠. 이런 국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해서 우리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구 5천만에 불과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렇다 해서 국민 소득도 기껏해야 3만 불인데 이런 나라가 초인류 강대국 옆에서 tum바고니 쪽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강들이 어떤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주변 사강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 기관의 어떤 기본적인 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의 어떤 정보기관의 구성과 특징들, 그 다음 독일,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을 총 한 10여 개 국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